완전히 플랫폼인 토스가 상장할 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뱅크에 대한 플랫폼 가치가 시장에 한 번 더 부각되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공모 자금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크래프톤은 한 곱이 넘긴 거 아닌가.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 또는 급락한다는 그런 기대나 우려는 둘 다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요즘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흥국증권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 그 최종경 팀장님께 우리 공모주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크래프톤 일반 청약 어떻게 흥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기대했던 흥행보다는 그렇게 흥행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몇 대 몇이죠? 제가 경쟁률, 기관 경쟁률을 하고 이제 개인 경쟁률이 좀 달라서요. 예, 그 경쟁률까지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일반적으로 올해 진행했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대여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아이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에 이은 올해 또 기대를 많이 받았던 대여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거 진행했던 대여급들에 비해서는 예, 기관이나 개인 청약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한 번 연기가 됐던 게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모주 그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뭐 노이즈가 그럼 계속 적용이 되는 건가 봐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최초의 증권신고서가 나왔을 때는 상단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 28조 원으로 예, 진행을 하려다가 한번 이제 그 정정 신고를 통해서 이번에 24.3조 원의 상단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도 기관 수요회 측에서 이렇게 24.3조의 상단 가격은 예, 확정이 돼서 청약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 24.3조 원의 가격이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상장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을 부분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대여급들에 비해서는 약간 저기 흥행이 저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같이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연간 공모 규모를 다 합친 그래프입니다. 네. 일단 올해 거를 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의 공모 규모는 기록을 세웠던 건 2010년에 10.1조 원입니다. 연간 10조 원을 했었었고요. 올라왔네. 예, 두 번째는 2017년에 8조 원인데 올해 시장이 지금 현재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얼마나 큰 공모 시장인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그 대여급이라고 불렀던 이 기업들의 단일 공모 규모가 대부분 1조 원에서 2, 3조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컸던 거는 2010년도에 삼성생명이 기록했던 4.9조 원이었고요. 올해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1.5조, 아이테크놀로지 2.2조,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2.6조로 사실 3조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단일 공모 규모가 4.3조 원까지 달하기 때문에 거의 2010년도에 삼성생명의 4.9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크기의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큰 공모 규모가 이런 흥행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개인 청약 기준으로는 그 크래프톤의 청약 둘째 날에 그 중국발 게임 회사들의 악재가 있었죠. 예, 그래서 관련된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 악재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게임 회사의 거기가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대주주가 텐센트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좀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크래프톤은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영업수익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중국 비중이죠, 대부분. 중국 비중도 높습니다. 굉장히. 그 외에도 많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펼쳐져 있기는 한데 언급하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게임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관련된 그런 우려가 조금 반영됐다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청약이 끝났잖아요. 청약이 끝났는데 이것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지금 청약하신 분들도 요즘 불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청약하고 나서는 따상이냐 아니면은 뭐 언제 팔아야 되냐, 수익을 얼마 확정을 질 것이냐 행복한 고민들을 하다가 요즘 카카오뱅크하고 이 크래프톤은 이거 공모가는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심지어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대여급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모가의 수준에서 이렇게 주가가 밸런스를 잡다가 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두고 뭐 더 오를 기업은 오르고 또 조정받을 기업은 조정받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 또는 급락한다는 그런 기대나 우려는 둘 다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전 요즘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처럼 그냥 좀 밋밋한 흐름, 장기적인 우상향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 기업이 두 개가 생겼죠. 작년에 SK 바이오팜이나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의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져 버린 게 전 현재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날 청약을 끝낸 그 원트 드랩이요? 네, 저는 이거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그 크래프톤보다도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원티드 랩에 대해서 원티드 랩이요? 예, 원티드 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장 분위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연결된 얘기여서 먼저 그림을 좀 봐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단기의 IPO 시장 분위기를 추적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여기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부분은 그 과거의 평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월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수요 예측을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느냐의 그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숫자군요. 기업의 이거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점으로 찍은 거는 올해 값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죠. 딱 눈으로 보셔도. 그러네요. 예. 자, 7월은 평년 수준만큼 했는데 원래 7월은 평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PO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년 11월이 최대 성수기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7월 역시 그에 못지않은 두 번째 가는 성수기가 바로 7월입니다. 이런 그 단기간에 많은 기업이 몰려서 상장하는 이런 성수기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과 시장의 관심이 분산이 돼서 자칫 소외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예, 따라서 그 소외되는 기업들은 뭐 평소보다 공모가가 좀 낮게 나온다든지 평소보다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소외되는 기업들의 또 역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 질문해 주신 원티드랩의 경우는 이 크래프톤하고 동일한 날 청약을 진행했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부터도 네. 크래프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원티드랩은 사실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연애에 한 70에서 80개 상장하는 IPO 기업들의 리포트를 한 번씩은 다 쓰고 있거든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한 50에서 60개 정도 쓰는데 이번에 크래프톤 리포트 쓰느냐고 저도 원티드랩 리포트를 못 썼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의 소외 현상입니다. 상대적인.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질 때 예상외로 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좀 틈새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원티드랩의 사태는 저는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똑똑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나는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그럼 난 차라리 원티드랩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물론 뭐 주가의 두 회사 모두 상장을 해봐야 저희가 이제 주가의 수준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판단이 이번 투자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그 청약 자금이 네. 원티드랩이 더 높다는 거예요, 크래프톤보다? 일단 크래프톤은 그러니까 모집해야 되는 공모 자금은 훨씬 크죠. 사조원으로. 경쟁 비율. 예. 근데 청약 비율. 이제 그 청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약한 자금의 합이 원티드랩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뉴스가 될 만한 이유인 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4.3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646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이쪽에 청약 자금이 훨씬 많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죠. 예. 야, 참 어이없네요.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공모자금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크래프톤은 한 곱이 넘긴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게 게임이 단 하나잖아요. 네. 저 뭐죠? 배틀 예, 배틀그라운드요. 배틀그라운드. 예.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하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개발해야 되고 거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의 우려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게임의 개발을 위해서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투자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현재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여태까지는 잘해왔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그 확장성이 얼마나 더 갈 건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추가적인 신작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크래프톤도 이제 작년에 신작을 또 내놓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추가적인 신작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것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또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게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그 현재 그 공모가 밸류를 그렇게 크게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하나는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이 IPO라는 전체적인 그 구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어떤 한 기업이 IPO를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주관사를 선정하고 뭐 증권신고서를 만들고 청약 뭐 받고 등등해서 거의 모든 기간을 다 합치면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기업 가치의 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평가를 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래프톤은 한참 IPO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크래프톤 상장 전까지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최대장주라고 얘기했던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25조 원에서 18조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예, 따라서 주요 피어 밸류에이션의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비슷한 그 이상의 사이즈의 그 피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산업 섹터 자체가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밸류가 높아지고 네. 이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같이 타는데 그렇죠.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웠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 일단 뭐 지금 그 크래프톤 워낙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이 원티드 이쪽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기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그 지인 추천 채용이라는 채용 플랫폼을 채용 플랫폼이에요. 그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쌓아놓은 그 과거에 축적해놓은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구인과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 구직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분석을 못했어요. 크래프톤 그래요? 하느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그냥 그런 어떤 그 정도 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과 채용을 예.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네. 요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하여튼 요거 한번 스터디해 볼 만 하겠네요. 일단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성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한번 스터디해 보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이죠. 그 상장하는 카카오뱅크 역시 이제 기대감이 낮았죠. 그때 BMK에서 그 거의 그 매도 리포트와 같은 것을 그 공모 당시에 그냥 써버려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야 이거 공모주 받고도 이거 공모가 나오는 거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이제 은행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얘도 결국 은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시선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기존의 은행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런 두 가지의 관점이 이제 내일 이후에 주가를 형성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들처럼 사람을 막 채용하고 지점을 막 확대하면서 은행업을 시작했다면 이 기존의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겠죠. 다만 이 회사는 100%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금융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내일 상장하는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물론 저도 내일 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그 기존의 은행들의 기업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초 이렇게 진행이 뭐 따상 뭐 이건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분위기상 어느 정도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이게 많은 관심사인데요. 네. 제가 오늘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런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은 공모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가를 보이게 됩니다. 전 따라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내일 이후에 공모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이제 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따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워낙에 약간 시장에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8.5조 원을 상장하기 때문에 첫날 공모가 기준 수익률이 160%가 나오면은 아마 5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18.5조도 지금 비싸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50조가 된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산 다음에 내일 왜 상한가가 안 가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28.5조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내일 종가가 어디 올지 시가가 어디 올지 이 투자자분들 같이 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초기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관들이 이 기관 확약 없이 들어온 물량들 그리고 또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확약 물량도 적지 않았는데 확약을 걸지 않은 물량도 꽤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뭐 3, 4개월 정도 기간을 놓고 보신다면은 12월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편입에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또 회사 내적으로 본다면 현재 그 전세담보대출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대출 상품을 이번 상장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회사가 확대 계획을 밝힌 상황인지라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시장에 안착하는지도 저는 반년에서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 금융 플랫폼, 이 핀테크 사업자 중에 또 하나의 다크호스로 알려져 있는 토스의 상장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토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쪽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오르면서 심리적으로 이거에 대한 가격이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은행이냐 아니냐, 이게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많았는데 완전히 은행이 아닌 완전히 플랫폼인 토스가 상장할 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뱅크에 대한 플랫폼 가치가 시장에 한 번 더 부각되는 좀 그런 효과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사실 이걸 같은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르게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뱅크는 약간 은행 쪽에 가까운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스는 은행보다는 금융 플랫폼에 더 치우쳐 있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긴 뭐 카카오뱅크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기대하는 건 카카오 우리가 매일 쓰는 이거와 연동이 됐을 때의 어떤 그 시너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플랫폼 기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토스는 뭐 그런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금융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가 생겼을 때마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금융 쪽에 가깝다 이렇게 나누는 거군요. 네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상장하려다가 사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딜레이되고 뭐 이러면서 그 뭐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기업으로서 처음에도 엔트파이낸셜 큰 가치를 부여받다가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건 금융이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확 또 내려갔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그 각 나라마다 자본시장의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명확히 정부에서 딱 정해주는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이 증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일 그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의 가격이 결국 그 해답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네, 심리 더하기 뭐 또 시장의 가격이란 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격이 저는 이 카카오뱅크와 향후 금융 플랫폼들의 그 주가 형성에 약간 이렇게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어떤 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어떤 시세 분출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금 내가 공모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공모가 근처라면은 사도 괜찮은 어떤 밸류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이 있어요. 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그 투자자분들에게 신규 상장을 하자마자 첫날부터 너무 주가가 급등하거나 첫날부터 주가가 너무 급락하는 주식은 쫓아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공모가 언저리에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공모가 범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초기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기업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회사가 좋다는 가정하에 그 초기에 공모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릴 때쯤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일반론적으로 상장 이후에 공모가 정도에서 주가가 밸런스 잡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18.5조에 달하는 20조 가까운 대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원래 주가의 흐름이 원래 둔하기 때문에 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 이후에 가격을 좀 확인하시고 공모가 언저리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첫날 이걸 막 급하게 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날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그 공모가 근처에서 횡보하는 걸 지지하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공모주 하면 뭐 우리가 아까 뭐 싫어하시지만 따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큰 수익을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공모주 받아서 팔아버리고 바로 단기간 내에 그 짧게 큰 네. 수익 올리는 이 재미로 많이들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젠 좀 시들해지는 건가 보죠? 분위기가? 제가 오늘 저희 인사드리려고 아침에 데이터를 하나 뽑아봤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2017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이제 5년간이죠. 채 5년 정도 되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따상을 기록했던 기업들의 개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코스피는 전체 32개 기업 중에 3개가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체 295개 기업 중에 26개가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SK바이오팜, 명신산업 그리고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체 295개 중에 26개 기업인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피의 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코스닥에 시가총액 1,000억 원대나 그 이하의 소형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첫날부터 160% 소위 얘기하는 따상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코스닥에 좀 몸무게가 가벼운 엉덩이가 가벼운 기업들에서 나타났던 굉장히 특이했던 현상인데 희한하게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스피의 이 대형주들이 한두 개씩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 따상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약간 기존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1년 상반기에 기록하고 있던 그 IPO 시장의 과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있다고 오히려 저는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대형주들의 그 공모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 불안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뭐 너무 많이 이번에 금년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네. 예, 이 물량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신규 상장 시장에서 등장하는 이런 좀 덩치가 있는 신인들은 기존 시장에 분명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뭐
역사적으로 없는 20조에서 30조가 되는 공모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IPO 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아니 올해 이렇게 다 잔치하면은 내년에 뭐 먹고 사냐, 이거 펀드 운영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올해 이제 20조에서 30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내년에는 올해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SKT 계열의 그 자회사들이 내년에 또 멤버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원스토어라든지 ADT캡스, 또 11번가로 이어지는 SKT, 그 중간지주 회사 분할하면서 또 자회사들의 상장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또 하나 올해 굉장히 중요한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두 개나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카카오 쪽에 남아있는 또 그에 못지않은 자회사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내년 멤버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올해가 공모 시장이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에 거래 절벽이나 거래가 급감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 카카오라든가 그 SKT 이 회사들의 내년도 어떤 주가 흐름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 그 이슈 때문에 신규 상장 이슈 때문에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 일반론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회사 다 사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모기업이 있고 비상장 자회사들이 있을 때 비상장 자회사들이 좋은 가치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모기업들이 그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상장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예, 따라서 그거를 좀 일반론으로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더라. 그래서 이 회사 주가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거 다 투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인데요. 다만 이 자회사가 상장한 이후에는 또 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상장 전과 후로 딱 타이밍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전 좋은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SK 케미칼이 딱 떠오르네요.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이번에 이거 말고 크래프톤 말고도 아주 못지않은 회사가 IPO를 한다. 이게 바로 렌탈 시장 1위 롯데렌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그 준비해온 그림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롯데렌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사업군은 오토렌탈입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죠. 네.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요. B2B가 있고 B2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오토렌탈을 진행하면서 뭐 자사 물량이 됐던 타사 물량이 됐던 중고차 시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렌탈. 이 일반 렌탈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OA기기라든지 모든 뭐 지게차까지 뭐 이런 건설 장비까지 렌탈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그린카의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현재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이 렌탈사들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쭉 열거했던 오토렌탈, 중고차, 일반 렌탈, 그니카까지 모두 사업군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롯데렌탈의 올해 실적 성장세도 워낙에 작년에 이어서 좋은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롯데렌탈의 상장 당시 이번에 진행하게 된 그 공모가입니다.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공모가가 싸다 비싸다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롯데렌탈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업 가치의 산정으로 상장한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재미나게도 그 기관 수요 예측의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롯데렌탈이 개인 청약 그 일정이 남아 있고요. 또 상장 이후에 그런 또 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정형됐던 기업 가치라든지 현재 전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일반 청약일이 8월 9일, 10일이네요. 네. 다음 주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그럼
저기 상장하는 날은 언제예요? 이거는? 롯데렌탈은 잠시만요. 8월 19일 상장. 8월 19일 상장. 네. 역시 8월 달. 8월 달에 정말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청약 개인들은 어떻게 이 롯데렌탈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이 롯데렌탈의 흥행 여부가 또 판가름 나겠네요. 근데 이것도 좀 크다 보면 이제까지 팀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가격의 어떤 급변동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롯데렌탈의 시가총액 2.2조 원 정도면은 이제 중대형급에 해당이 되죠. 근데 다만 이번 주에 크래프톤의 청약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이라든지 이런 20조 원대 전후의 회사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2조 원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상한 시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요즘에 요 7, 8월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거대형급 공모의 시선을 뺏겨서 상대적으로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중대형급 공모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수혜 측 다 마치고 청약을 마친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아주스틸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롯데렌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코스닥의 HK이노엔 그리고 향후 또 수혜 측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의 일진아이솔루스까지 이렇게 수천억 원에서 뭐 1, 2조 원대의 이 중대형급들 상장에도 많은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데 뭐 너무 신경 쓰고 그거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근데 이번에 맥스트인가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뭐 상상했죠. 네네.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쪽에서 우량한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이쪽에서 공모주 그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이 낫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 공모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근데 정말 많이 하네요. 공모 상장을 많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흥국증권의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